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신일 변호사입니다. 이번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많은 우리 청년들이 체포가 현행범으로 됐습니다. 그랬다가 풀려난 한 청년이 그 과정을 적은 글이 지금 SNS에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 청년이 느낀 거, 그리고 이 청년의 아픔과 고통, 그리고 미래, 이런 것들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는데요. 이걸 보면서 지금 어떤 일이 청년들에게서 일어나고 있는 것인지, 청년들이 생각하는 고통은 무엇이고, 그리고 청년들이 느끼는 이 불공정에 대한 분노는 무엇인지 알아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지난 18일 서울 서부지방법원 건조물 침입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마포경찰서에서 강서경찰서로 이송되어 조사를 받았고, 오늘 오후 5시경 석방됐습니다. 수감되어 있는 동안 수기를 작성했습니다. 저는 이 글을 미국 정치 갤러리에 게시하지만, 저는 그동안 미국 정치 갤러리에 게시물과 댓글을 작성하는 등 지속적으로 활동한 이력은 없습니다. 저희 불법 행위와 시위 참여는 특정 커뮤니티 유튜브 채널과 무관합니다. 이 글을 공유하는 목적 역시 누군가를 특정 행위로 선동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애국자가 아닙니다. 언제부턴가 이 땅의 민주는 공화를 위협해 왔습니다. 이런 특정 정당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언제부턴가 우리 정치는 사회에 선행하며 무엇을 할지 고민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회에 후행하며 가진 자원을 어떻게 분배할지 정하기에 급급했습니다. 다수의 의사결정은 우리 사회를 이득 보는 집단과 손해보는 집단으로 갈라놓았고, 그렇게 모두를 이롭게 한다는 공화 이념이 민주적 권력에 의해 훼손됐습니다. 저는 이 반쪽짜리 민주공화국을 헬조선이라 부르며 멸시해 왔습니다. 저는 이 나라가 싫습니다. 그러나 저는 틀렸습니다. 민주적 권력 아래 용인되어 우리 사회 공화를 위협한 수많은 정책과 입법이 사실은 반국가 세력의 이적 행위였습니다. 우리 사회는 민주적이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계엄을 통해 대통령이 국민께 알리고자 한 진실입니다. 대한민국은 반쪽짜리도 아닌 가짜였습니다. 소수적인 것이 항상 소수가 아니듯 다수적인 것 또한 항상 다수는 아닙니다. 본디 왕 따라 주도하는 세력은 소수인 겁니다. 반국가 세력은 먼저 언론을 장악했습니다. 정권은 세무조사와 과징금을 빌미로 주요 보직 인사에 개입했습니다. 언론은 국민이 보낸 공정과 신뢰의 권위를 문화사상적 권력으로 치환하여 정부를 통제하고 여론을 호도했습니다. 그렇게 소수의 가해자는 온 사회 침묵의 동조자로 만들며 국가를 병들게 했습니다. 세대 간 분열을 야기하고 개인에게 자주적 성취 대신 정책적 의존을 종용하고 특정 집단의 차별과 피해의식을 주입해 온 대한민국의 부끄러운 이력이 바로 반국가 세력의 증거입니다. 이 나라의 구성원은 눈부신 산업화와 자랑스러운 민주화 세대, 그리고 반도 역사상 최고 수준 교육을 받은 청년 세대입니다. 자신 있게 말하건대 오늘날 대한민국의 패단은 애국민들의 민주적 의사결정에서 비롯되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에 걸쳐 국가 시스템을 장악해온 반국가 세력은 민주주의를 마비시켜 현직 대통령을 체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무조건적 권력 행사는 반드시 권위를 소진시킵니다. 마치 운동에너지와 위치에너지의 관계처럼 가짜뉴스와 정치 공작을 일삼는 레거시 미디어는 이제 권위를 잃었습니다. 유튜브와 SNS가 진실을 유통했고 대통령 지지율은 과반이 넘었습니다. 탄핵 찬성 집회와 탄핵 반대 집회의 규모 차이는 수십 배가 넘습니다. 가짜뉴스는 신념을 만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추운 겨울 시민들이 거리로 나온 이유는 본인이 옳다고 믿는 신념을 지키고 증명하기 위함입니다. 사실을 말하자면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이 땅에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거룩한 신념은 뒷전이었습니다. 저는 애국자가 아닙니다. 저는 그냥 기분이 나빴습니다. 가짜인 그들은 민주적 권력인 양 행사하며 사회 구성원들을 기만했습니다. 우리 개개인을 사리 분별하지 못하고 빼앗긴 주권을 스스로 복관하지 못하는 패배자로 규정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국가 찬탈 시도입니다. 반국가 세력은 민주주의 이전에 제 개인의 이성과 자유의지를 모독했습니다. 저는 그 점이 참을 수 없이 기분 나빴습니다. 저는 제가 옳음을 주장하고자, 부당한 권력에 저항하고자, 빼앗긴 주권을 되찾아 다시 시민으로 거듭나고자 담벼락을 침범했습니다. 의심할 여지 없는 반사회적 행동이자 위법 행위입니다. 또한 체포 과정에서 시민과 경찰 사이 심한 몸싸움이 있었습니다. 크고 작은 부상이 있었습니다. 저는 제 행동을 후회합니다. 그리고 반성합니다. 행동의 결과를 충분히 예상치 못했습니다.
혼란한 시국 대통령을 체포한 공권력의 정통성을 의심하는 제게 어쩌면 위법행위는 예정된 수순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이러한 제 의심을 사상의 자유가 허락하는 선에서 추구하고자 했습니다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주어질 처벌에 순응할 것입니다. 벌금형 이상의 정과가 남는다면 저는 순간의 치기로 많은 것을 잃겠습니다. 하지만 얻은 것도 있습니다. 저는 시민으로 거듭났습니다. 생각하고 행동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보다 행동을 숙고하고 철저히 준법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 시민이 된 순간이 대통령이 바라는 제2의 건국이겠습니다. 그때가 되면 저는 애국자가 될 것입니다. 2025년 1월 19일 강서서 유치장에서. 자, 이 글은 말이죠. 굉장히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공부도 제대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우리나라는 민주공화국입니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민주공화국 속에는 두 가지 말이 있죠. 하나가 민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 공화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럼 민주는 무엇이고 공화는 무엇인가요? 이걸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민주란 국민이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이 민은 국민을 말합니다. 주는 주인을 말합니다. 간단합니다. 민주는 국민이 주인이다. 나라의 주인이다. 옛날에 황제가 나라의 주인인 때도 있었습니다. 그 왕이 나라의 주인인 때도 있었습니다. 이건 황제국과 왕국입니다. 주인이 왕이기 때문에 왕국이라 부르는 겁니다. 주인이 황제면 황제국이라 부릅니다. 귀족이 주인인 때도 있었습니다. 몇 사람들이 말이죠. 이건 귀족국이라고 부릅니다. 자, 근데 국민이 주인이기 때문에 민주입니다. 공화란 무엇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공화라고 하는 말은 이 국민이 주인인 나라에서 모두가 더불어 함께 잘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화. 그러니까 공은 뭐예요? 공공할 때 공자입니다. 여러 사람이 공적으로 화평할 때 화자. 화해할 때 화자.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이 화해하면서 협조하면서 더불어 함께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공화라는 말 속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다수와 소수에서 이 소수가 권력을 독점하거나 소수가 이권을 독점하거나 소수가 부를 독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국민이 주인이라 하더라도 누가 소수가 이 권력을 독점한다면 소수가 돈을 독점한다면 국민이 주인이라고 하는 것이 무색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민주공화국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민주는 어느 정도 됐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 청년이. 그리고 공화는 다만 반쪽밖에 안 됐다. 왜 그러냐? 특정 세력이 우리나라 부와 권력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그렇지 않은 것 같지만 누구나 돈을 벌 수 있고 누구나 권력을 가질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미 기득권화돼서 기득권 세력이 많은 부를 그리고 많은 권력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은 지금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헬조선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공화도 문제가 있었지만 민주가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국민이 주인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고 지금 여기는 그런 얘기를 쓰지 않았지만은 일부 세력이 어떠한 시스템에 의해서 이미 우리 대다수의 국민을 버리고 자기들이 주인 노릇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미 주인이 국민이 주인이 아니라 일부의 사람들이 일부 세력들이 주인 노릇하고 있다. 마치 귀족국처럼 됐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실제로 그렇습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나라는 누가 이 권력을 지금 차지하고 있는가? 지금 민주당이라는 세력들, 그 다음에 여기에 민주노총 세력들, 그리고 이들과 결탁한 지금 관료 세력, 다시 말하면 그것이 경찰이 됐든 검찰이 됐든 판사가 됐든 일부 좌파 세력들이 사실상 많은 이 권력과 부를 독점하고 있습니다. 우파도 물론 있습니다. 근데 우파 세력들은 기회주의적이고 비겁하기 때문에 지들 안위만 추구합니다. 근데 얘들은 스크럼을 짜고서 이 세력을 점점 넓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좌파 세력이 한 10이 그 귀족 세력이었다면 이제는 20, 30으로 늘리고 있어요. 근데 여기는 지금 지 하나만 추구하다가 지 하나만 잘 먹고 살겠다가 쪼그라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라가 이제 완전히 좌파 애들에 의해서 점령당하면서 얘들이 일부 세력이 우리나라를 먹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국가도 아니더라. 그것이 바로 이번에 민주당이 장악한 국회가 바로
대통령을 갖다가 몰아내고 자기들이 대한민국의 권력을 지금 찬탈하기 위한 하나의 의회 독재, 입법 독재를 한 겁니다. 이거를 이 지금 젊은이는 알고 있고 자기가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뭐 애국자여서 담을 넘은 것이 아니라 지금 이러한 상황, 이 반민주 그리고 반국가 세력에 대한 분노, 기분 나빴다 이거죠. 한마디로 기분 나빠서 넘었다. 청년다운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짜 민주공화국이더라. 그래도 반쪽짜리는 되는 줄 알았더니 가짜 공화국이다. 가짜 민주공화국이다. 가짜 민주고 가짜 공화다. 자, 가짜 민주, 가짜 공화에 대한 한 젊은이의 분개하는 이런 글을 봤습니다. 근데 이 글이 지금 또 폭도라고 몰렸던 그런 어떤 젊은이의 글이기 때문에, 그리고 상당히 공부를 한 그런 젊은이의 글이기 때문에 굉장히 울림이 큽니다. 정말 가짜 공화국, 가짜 민주국, 이거 정상으로 만들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Let's go together.